강릉 산불로 보물인 경포대는 간신히 화마를 피했지만 일부 지방 문화재와 사찰은 불에 타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목조 문화재와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마약 사건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양천문화재단의 새 수장으로 선임된 천동희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천 이사장은 문화회관과 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 산불로 보물인 경포대가 불에 탈 위기를 맞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간신히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 문화재와 사찰은 불에 타 피해를 봤는데요. 목조 문화재와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강릉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포대 인근까지 덮쳤습니다. 문화재청은 곧바로 위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자 외부에 물을 뿌리고 불길이 닿기 전 경포대 현판 7개는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력들 배치해서 이제 미리 건조물 같은 경우는 미리 살수를 한다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들이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국가민속문화재인 선교장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오죽헌 역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포 주변 정자인 상령정과 인근 고찰인 인월사는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또 강원도 지정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일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나면 비지정문화재 역시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이번 산불에서는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도문화재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제 재해가 닥쳤을 때에는 저희 쪽에서도 대응을 이제 문화재로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불에 문화재와 사찰 피해는 속수무책입니다. 서울 은평의 한 사찰, 법당 내부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CCTV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문화재는 대부분 외진 곳이나 산속에 있어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데다 이처럼 목조 구조물로 돼 있어 불이 나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곳 사찰에서는 물탱크를 소화전에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장비가 필요하지만 목조 건물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조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겨울철에 관리가 안 됩니다. 얼어서. 그래서 그런 물로 하는 스프링클러보다는 요즘에 이제 그 특수가스, 하론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특수가스로 저장을 했다가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사찰에 접목을 해서 국가 지정 중요 목조 건축물에 들어가는 방제 예산은 올해 256억 원. 지난해 비해 13억 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 산불의 잿더미가 된 낙산사. 복원 비용만 146억 원이 소요된 만큼 문화재 화재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마약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맞춤형 치료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만 원 미만 소액 마약 범죄를 신고 고발하면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집계를 보면 2012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3배나 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문화예술 공급이 줄어들어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도 커졌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양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천동희 이사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양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소감과 또 앞으로의 계획 좀 짧게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주민 여러분들께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천차만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 자체가 문화예술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또 스스로가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는 어떤 그런 문화 사업을 좀 계획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경쟁하듯이 지역의 문화재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문화재단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의구심들도 좀 있었거든요. 지역 문화재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작 지원하거나 뭐 지역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양성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동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중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요. 또 어떤 문화 정책을 기획할 때 좀 편향되지 않는 그런 좀 주민들 모두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이제 즐기지 못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실 때 양천 지역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화예술 관련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각각의 다른 지자체별로도 다 특성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뭐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정서적 환경이 분명히 다른 건 있겠지만은 양천구에 대한 어떤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문화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는 어떤 문화예술도 중요하겠지만 찾아오게 하는 공연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기획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모든 게 그렇겠지만 문화 역시도 수요와 공급이 좀 잘 맞아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사업에 좀 관심을 더 갖게 문화와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세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감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문화에 대한 벌써 문화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오감 전부를 느끼기에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 작은 부분, 그런 뭐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또 내 주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감을 한번 우리가 그동안 매일 느끼고 우리 삶 자체가 오감인데 그냥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양천구에 어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좀 활발히 다니고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양천에 어떤 특징이 있는 사실은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개발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서울 양천구 하면은 어떤 특징적인 게 특색 있는 뭐가 있더라. 그거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안에서 주민 누구나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양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앞으로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동희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밀, 과소 학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심지어 한 동네 안에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 통합 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정책이 더욱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수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 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 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은평구가 올해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적십자 회비 모금 납부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금한 적십자 회비는 2억 3,800여만 원으로 납부율은 26.1%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서울시 평균 납부율이 18.4%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산불 등으로 인한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개인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21일 IM택시 운전기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서울 중장년 네일센터와 함께 주관하며 채용 설명회와 실제 현장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참여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구직자로 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채용 후 IM택시의 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예정지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 3구 소재 법인택시회사입니다. 박람회 사전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 중장년 네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